지금 우리가 이념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이 주체 사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속여서 국민을 농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공산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친중화되고 있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2030 세대가 깨어난 것에 정말 이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8년 전에 반동성애 운동을 여러분 뛰어든 이유를 아십니까? 주사파를 때려잡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동성애 독재를 알고 나서 그걸 해보니까 이게 주사파와 연결되어 있고 민중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고 네오 막시즘으로 연결된 걸 안 거예요. 아, 교회가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가장 손쉬운 것이 뭐냐?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인을 깨우는 것, 곧 동성애 이 독재란 타이틀을 가지고 깨우는 것이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전략적으로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 운동을 해오면서도 절망하는 게 있어요. 이 동성애 독재로 사람들을 깨워봤자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는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 5,200만 국민들과 이 젊은이들이 과연 주사파 정체를 알고 그것과 싸울 수 있을까?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70년대 유신 독재와 싸우다가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지 않습니까? 제가 복학했을 때 이 주체 사상이 대학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늘 이야기했지만 주체 사상이 왜 퍼진지 알죠? 미국이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지 않고 신군부를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민주화 운동에 뛰어났던 이 대학생들이 반미 감정을 갖게 되면서 한반도의 비극은 분단에 있고 분단은 주한미국 내에 있구나. 주한미군을 쫓아내고 북한과 남북 통일을 해야만 한반도의 모든 비극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그때부터 종북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반미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사파 세력이 이제 한총련을 만들고 그리고 민노총을 만들고 정교조를 만들고 교사노조를 만들고 그리고 전대협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 나라를 민주공산화를 시켰는데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에 감당하겠다고 제2종교개혁운동을 쭉 해왔어요. 근데 이 위기를 먼저 깨달은 분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하고 서경석 목사님, 심지어 이 사람들이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서 이 주체사랑 세력과 싸워서 나름대로 이긴 것이 뭐냐? 이명박 정권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근데 실은 오판을 한 거예요. 이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 전 분야에 들어간 거예요. 공무원 안에 들어가고 경찰 안에 들어가고 검찰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법부 판사들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언론계 들어가고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고 불교 심지어 신부들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정당 안에 들어가 시민단체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한국 사회 상층부와 중간부를 이 주사파 세력이 다 장악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전에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보수 골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번에 정확히
보셨잖아요. 원래 내란죄는 법에 의해서 경찰만 수사하게 돼 있어요. 공수처가 수사를 못해요, 검찰이. 왜 그랬냐면 민주당이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세 개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대통령을 누가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고 집어넣나요? 공수처가. 완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지만 이제 공수처가 이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체포영장을 어디다 해야 되냐면 중앙지방법원에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사파 소굴인 서부지방법원에다 편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주사파 세력하고 민주화 세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민주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회가 민주화 세력을 완전히 등에 업고 주사파 세력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인데 민주공산주의자인데 5년 내내 한 게 뭐였어요? 종전선언이었어요. 여러분은 종전선언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남북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롭게 살자. 이게 민주공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줄 아십니까? 그 선언을 하면 이제 2단계로 한국의 모든 좌파단체하고 시민단체들, 언론사들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앞에 가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어요. 1년 365일 데모를 하게 되면 그 평택 주변에 와 있는 주한미군의 군인들과 그 가족들과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 허구한 날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결국은 미국의 여론이 우리를 싫어하는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 주한미군 철수.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자유우파 사람들이 극력해서 막았고 그거를 깨달아서 일어난 것이 윤석열 정부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친미 노선을 갖고 그리고 북한과 대적하고 중국과 대적하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대통령 내려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계속해서 대통령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데 대통령이 좀 우둔했어요. 이 주사파 세력이 얼마나 광범한지 모르고 교활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법안만 거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위기를 느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고 그러나 2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쇼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때요? 내란으로 대통령을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내란죄를 빼버렸어요. 왜냐? 내란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민주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깊이 역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다 속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정말 친중화가 되고 친북화가 되고 나중에 공산화가 되고 합니다. 이거를 2030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2시간 만에 해제할 비상계엄을 왜 하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란 수괴라고 붙잡혀서 감옥은 왜 가냐? 아니 검찰총장이 밀어나질 않는데 왜 하냐? 그래서 2030이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뒤지면서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직도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정교조고 교사 노조 교사들에 의해서 어린아이일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계속해서 세뇌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이 주사파 세력을 알고 있었는데 이토록 광범위에 퍼진 것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 않고 제2종교개혁의 신학만을 내가 영성이나 리더십만을 준비하면서 정말 역사적 소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무심했구나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이 민주공산주의자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4년 전에 바이든을 당선을 시킨 거예요. 트럼프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가짜 투표지를 공수를 해다가 경합주 7개주에 뿌리고 그리고 수많은 가짜 투표를 통해서 바이든을 당선을 시킨 거예요. 트럼프가 그것에 너무너무 분노해서 4년을 한마디로 한을 갖고 그거를 극복해서 이번에 집권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이틀만 있으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교회들이 이 동성애 독재 그것에 대해 4년 동안 겪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해서 압도적인 다수로 이번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동성애 독재를 막는 제2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이 민주공산주의를 극복하는 제2정치혁명이 이미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파트너인 한국에서 이제 방법은 다르지만 이 반동성애 운동과 더불어서 이 공산주의를 막는 운동이 이제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댓글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데 그 두루마리에 종말에 관한 한마디로 예언이 적힌 글이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종말을 예정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종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의 종말을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예정을 하셨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신 바 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온 인류 가운데 역사에서 종말의 역사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제2 기독교 혁명은 종말로 가는 단계예요. 그런데 종말로 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핵심적인 세력이 기독교였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 주사파 싸우는 핵심 세력이 기독교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 한국에서 정치개혁의 선봉에 서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봉에 선 세력이 기독교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나라를 통해서 이제 세계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세계 종교를 바꿔서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를 완성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말을 제쳐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겁니다. 어제 교회 몇몇 형제자매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세이브 코리아에 가서 합심해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도 이
트럼프 정권 등장하도록 동성애 독재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투쟁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한국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투쟁해서 응답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런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꼭 이루어져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각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백성과 나라 가운데 복음이 다 전파돼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아시아가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동북아시아가 흔들리고 있고 동남아시아가 흔들리고 중앙아시아가 흔들리고 그리고 남부아시아 이 중동이라는 서남아시아가 흔들리고 있죠. 이건 뭐냐? 모든 독재 정부, 권위적인 정부, 폐쇄적인 정부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시아를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나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리고 서구라파 동구라파 다 흔들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가운데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을 본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고대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구촌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믿을 수가 없겠죠. 세상 사람처럼 이성이나 생각하고 그리고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구촌에 다 퍼지는 것, 그거를 천사들이 고대하고 있고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성경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 제가 이런 역사적인 거나 정치적인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이 도무지 깨어나질 않아요.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깨어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제2 기독교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어떻게 복음화했고 그리고 한국을 지금까지 도와줬고 그리고 함께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의 파트너로 만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미국이 조선과 수교 후에 조선의 개화를 돕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조선과 미국은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이후에 이 미국이 한국의 개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데 1885년에 미국의 선교사 알렌이 들어와서 최초로 근대식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해 1885년에 선교사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제대학교를 세우게 되고 1886년에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식 여성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에는 미국이 들어와서 한국의 최초로 한성과 이 인천 사이에 전신선을 건설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는 미국이 조선과 청나라 우호조약을 돕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1890년대는 선교사 언더우드가 도와줘서 우리나라의 근대 농업기술과 작물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 초기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가 개화를 하고 자주 독립을 지키도록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미국은 테푸츠 가츠라 미력을 통해서 조선의 일본이 지배하는 것을 묵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너일 전쟁 동안 이제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돕는 그런 전략을 치우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러시아는 겨울에 바다가 다 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함들이 겨울에는 꼼짝 못하고 그냥 항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수백 년 수건이 뭐냐? 얼지 않는 항구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한반도로 진출해서 한반도를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한반도에 욕심을 내는 나라가 있었죠. 그게 일본이었어요. 너일 전쟁이 벌어졌는데 영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러시아를 막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의 육군장관 윌리엄 테프트와 일본의 총리 가츠라 사이에 밀약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협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밀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밀약을 했냐?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을 일본이 호시탄탄 노리고 있었거든요. 필리핀은 우리가 점령할 테니까 일본 너희는 조선을 한마디로 가져가. 그래서 밀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정적 순간에 조선을 배신을 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배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선을 버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와 태평양 사이에 있는 조선을 도와줄 이유가 없죠. 현실적으로 일본을 도와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게 하고 자기들은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이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한국이 합반하는데 간접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해방 후 미 군정을 통해서 좌익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1945년 이제 한창 2차 대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도 일본이 망할 거란 것을 이제 느끼게 되죠. 그때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이 알타에서 회담을 합니다. 이제 일본이 망하게 됐을 때 한반도에 일본의 군대를 무장해제시킨데 38선을 쫙 나눠가지고 그 위에는 소련군, 밑에는 미군이 주둔하다 그렇게 한마디로 거기서 회담에서 약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8월 달이 되게 될 때 미군이 도저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왜? 위에서부터 소련군이 계속 몰고 오니까 이렇게 있으면 소련군이 계속 내려와서 조선도 다 받고 일본도 점령하고 나중에 밑에까지 하강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특단의 조치를 한 게 아시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일본을 조기 항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은 8월 10일 날 나진 지역에 벌써 군대가 진주를 해요. 미군은 언제 이제 인천에 들어오냐면요. 9월 8일 날 들어옵니다. 만약 얄타 회담에서 38도선으로 경계를 해서 위에는 소련, 밑으로 미군이 그 경계선을 안 정했더라면 소련군이 쭉 내려왔으면 우리는 저 부산까지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되는 공산화가 됐어요. 비극적일지 모르지만 얄타 회담에서 38도선으로 나눴기 때문에 소련군이 쭉 내려오다가 8월 24일 개성까지 평양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9월 8일 미군이 인천항에 도착해서 남한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한이 미 군정을 하게 되고 북한은 소 군정을 해서 남북한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미 군정이 남한에 들어오므로 한국에 그 당시 공산당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 여론조사를 했더니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60%였어요.
여러분 그대로 우리나라 이 공산화되는 겁니다. 근데 미 군정에서 폭동을 하고 그리고 파업을 하고 스트라이크를 하는 모든 남로당을 완전히 박멸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우리나라에서 단독 정부를 세움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져요. 물론 9월 달에는 북한에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지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을 미군이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좌익들을 척결함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는데 네 번째, 정부 수립에 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를 해버립니다. 이게 또 미국이 한국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1948년 12월에 미군 철수를 결정하고 그 이듬해인 1949년 6월에 미군 철수가 완료됩니다. 물론 북한도 이 소련군이 철수를 하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소련이 우리도 철수하냐 너희도 철수하라. 그걸 누가 노리고 있었죠? 일찍이 북한을 점령한 김일성과 김일성의 공산당이 이제 소련군도 철수하고 또 이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자신들이 군사력을 키워서 때가 되면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하려고 그 전략을 세웠는데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한국에 이제 경제 온조를 했는데 점점 삭감하는 분위기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이 잡은 전략이 뭐냐? 일본을 전진기지로 해서 공산주의를 이제 막겠다. 한마디로 남한은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948년 10월 여수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군대 안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이전에 1948년 4월 달에는 제주도에서 남로당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데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그것을 이제 진압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와중에 일어난 것이 바로 6.25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미국과 유엔군을 6.25 전쟁에 참여케 하여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게 합니다. 여러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미군이 휴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1960년 4.19 때도 그랬고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도 그래요. 대통령 탄핵을 해버렸잖아요. 국무총리 탄핵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미군이 없었으면 이미 우리나라는 공산화되는 그런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역사의 해안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위에 있는 이 중국군, 그 다음에 중공군,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세 나라가 다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공산화 될 것을 그분이 명확히 아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협박하다시피 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힘도 하나도 없는 이 대한민국하고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것도 영구토록.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냐? 이제 미국이 전쟁이 한 3년쯤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로 휴전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 이렇게 보장도 없이 휴전을 하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군 허락 없이 거제도에 있는 포로들 있잖아요. 이게 중공군하고 북한군이 포로로 잡혔는데 그 중에 공산주의 싫다고 하는 반공포로를 이승만 대통령이 독단으로 그들을 전부 다 석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북한으로 계속 쳐들어가서 우리는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승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가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초, 중, 고, 대 다음에서 교육 안 받으셨죠? 왜? 정교조 교사들이 절대로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은 친일분자고 박정희는 죽일 놈이고 이게 한국의 민주공산화의 일환이에요, 여러분. 여섯 번째, 하나님은 5.16 군사 쿠데타 후에 박정희 정부를 도와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4.19가 터져서 남한 안에 이 민주당 구파고 신파고 권력 싸움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어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혼란이 있는데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고 그 이듬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를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기술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만주 군관학교를 나왔어요. 일본군 장교를 했어요. 그리고 해방에 가는 좌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그가 붙잡혀서 좌익에 속한 모든 군인들의 정보를 실토하고 한마디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군대에 들어가서 장군이 된 거거든요. 이게 미국 측에서는 이 박정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본군 장군 출신에다가 좌익 출신에다가 그리고 대한민국 장군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를 몰랐는데 기독교 인사들이 이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과의 관계를 주선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차관을 들여주고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한 모든 물건을 미국이 사줘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자본주의를 이루게 되고 제조업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한미 경제 협정을 확대해서 대규모 경제 원조와 그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중화공업에 일어난 모든 어떤 수출품을 미국에 우리가 팔아서 이렇게 자본 축적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일곱 번째, 미국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독재를 하니까 이제 견제를 하면서 민주화 세력을 도와줍니다. 이게 미국이 항상 이중 전략을 하는데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군사정권을 도와주면서도요. 군사정권이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면 또 민주화 세력을 도와줘요. 양다리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경제성장을 할 때는 미국이 아말 않고 도와주고 물건도 사주고 차관도 대줬는데 이제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총통이 되니까 미국이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화 세력을 도와줘요. 당시 민주화 세력의 핵심적인 지도자가 김영삼 총재하고 김대중 선생이었는데 박정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김대중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납치를 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현해탄에서 CIA를 동원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석방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이 뭐냐, 이대로 가면 군사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고 한국은 민주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 유신 독재와 싸우게 됐죠. 그런데 여덟 번째,
11.6 이후에 미국이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신군부를 지지하므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주사파 세력에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제가 기독학생 때 수련회를 갔어요. 저 의정부에 있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수련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선배가 신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호예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에 김재규가 중정 부장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동안 민주화 운동하는 세력과 그를 준비했던 전두환을 중심한 신군부가 있었는데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12월 12일 날 쿠데타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승화와 모든 군인들을 장악하고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을 감금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반대한 운동을 제가 그 당시 하게 됐죠. 80년대. 그래서 전두환 물러가라, 신여왕 물러가라. 물러가지 않죠. 결국은 비상계엄을 하고 결국은 나라를 장악하게 되고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강주에서 5.18 민주화 항쟁을 하는데 수백 명을 죽이고 결국은 전두환과 신군부가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끝머리에 주사파가 등장하게 돼요. 한반도의 비극은 미군이 진주함으로 된 거다. 우리 민족이 살 거는 주한미군을 쫓아내고 남북과 북한이 하나 되어서 통일을 이룬 것이 이게 주체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생기면서 거기에 정교조가 만들어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민노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총령이 만들어지고 전대협이 만들어져서 주사파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사의 전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서 민주화 세력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런데 9번째, 하나님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사일로 남한을 또 침공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우리를 선진국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별로 흥미가 없죠. 여러분들은 나라나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면 여러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신앙에서 깨어나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깨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하면서 핵무장을 하고 미사일을 만드니까 미군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켰어요. 그러면서 미의회가 절대로 그것을 정권이 바뀌더라도 철수하지 못하게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활동을 하게 되고 또 외교적인 그런 연대를 통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해서 북한을 포위해서 북한이 저돌적으로 남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상품들을 미국에 팔게 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역 흑자가 나서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잘 살게 하는데 미국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10번째, 하나님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동성애 동죄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도록 이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우둔하고 밀어내서 이 주사파 세력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것처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학교 교육을 장악한 거예요. 언론을 장악한 거예요. 시민단체를 장악해서 사회 곳곳에 그들이 암약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승만은 아직도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정희는 완전히 친일분자라고 생각하고 민주화만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이 20, 30, 40, 50 쇠뇌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이 나라를 세운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야말로 자유민주적인 헌법과 그리고 한미동맹과 그리고 반공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부활 5개년 계획과 그리고 제조업과 산업화가 없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가 없었어요. 물론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그리고 모이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주사파 세력이 이 나라를 공산화로 몰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만 있지 성이 50가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신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광우병 파동이 일어날 때 어때요? 사람들이 완전히 선동이 돼가지고 시청 앞에 5, 60만이 모였는데 광우병 때문에 우리 뇌가 구멍이 뚫리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됐나요? 이거 전부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중국의 미사일을 우리가 맞고 북한의 미사일 맞기 위해 사드에다가 미사일 설치했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온 전자파가 거기 있는 모든 예를 들면 소나 그리고 닭이나 또는 참외까지 전자파에 예를 들면 노출이 돼서 해를 끼친다고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예를 들면 방사에 오염된 물을 이렇게 한마디로 태평양에 방류를 한다니까 거기에 있는 오염된 물을 먹은 어류가 한국까지 와서 그걸 먹으면 우리가 오염된다 그래가지고 선동을 했잖아. 그래서 정부가 4만 변 실험을 했대요. 조사를 하고 예산이 1조 4천억. 그거를 선동을 한 거예요. 이태원에서 쟤들이 그냥 축제에 갔다가 깔아서 죽었는데 대통령 탓하면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허구한 날 데모를 하고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이 단성되기 전에 사건 가지고 3년 내내 특검을 하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쌀이 남으면 그거를 사줘야 되는 양곡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살리면 1조 4천억이 드는데 그거 하라고 법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점진적인 공산화예요. 이거를 깨어나서 우리가 막아야 돼요. 예. 고교 무상화, 무상교육 여러분 좋죠?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법이라는 거 모르세요? 왜냐하면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빚이 600조였다니까 빚이 600조였는데 문재인 정권 5년에 400조가 늘어났어요. 네. 그 돈 가지고 국민들 전부 호리고 그 돈 호려가지고 선거에서 표를 산 거예요.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통령이 고교 무상교육 안 된다고 한 줄 아세요? 양곡고가 안 된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 빚이 여러분 GDP 50%를 초과했어요. 가계 빚이 2천억인가? 2천조. 국가 빚이 1,000조를 넘어섰고 어마어마한 빚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국가가 빚을 내요?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도 되고 시리아가 되고 소말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어떤 줄 아세요? 여자들은 몸 팔고요. 남자들은 전부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 일부 이게 계층만 특권을 누리고 있고. 이거를 국민들이 몰라요. 그거를 대통령이 누구보다 알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12월 3일 계몽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고 2030을 깨우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투쟁하게 하고 변화시켜서 동성애 전체주의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공산화도 막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제2종교개혁, 제2정치개혁에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하고 투쟁해서 반듯하게
이 모든 국난을 극복하고 한국과 미국이 오늘 종말론적인 사명, 세계 선교와 아시아 선교를 완성하는데 참여하는 국가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